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로 태어나며 이러한 본성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와는 달리 순자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외부의 규율과 교육을 통해 수양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순자의 철학은 이러한 본성을 교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강력한 법과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회적 조화와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욕망과 이기적인 충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이러한 본성은 사회적 규율이나 교육 없이 교정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을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는 즉 사회적 규율을 통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순자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예입니다. 예는 인간의 본성적 욕망을 제어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덕적 규범으로 여겨졌습니다. 순자는 교육과 사회적 규율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교정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욕망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틀 안에서 도덕적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위적 수양은 순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도덕적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교육과 수양은 인간을 사회적 질서에 적합한 도덕적 주체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법과 제도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적 이기심과 탐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력한 법을 통해 이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규율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고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법치주의는 순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법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사회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도덕적 지도자가 국민을 이끌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자의 철학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그의 철학은 오늘날의 법치주의적 정치 시스템과 도덕교육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현대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라고 가정할 때 법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강조한 도덕교육은 오늘날 윤리적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의 필수 요소로 여겨집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판단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 이상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순자의 철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순자가 주장한 지도자의 도덕적 책임은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는 법과 규율을 통해 사회를 이끌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세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법과 규율을 통해 이러한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정치에서는 이 논리가 특히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의 유지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 부패, 범죄와 같은 문제는 인간이 이기적 욕망에 치우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와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순자의 사상이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데이터 기술과 감시 시스템을 통한 규율 강화도 순자의 성악설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통제하는 기술적 장치들이 바로 순자의 성악설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통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규율과 제도가 없다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를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강조한 예와 현대의 법적 규율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순자의 예는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간섭을 포함한 제도로서 인간이 자연적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법적 규율도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처럼 둘 다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행동 규범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념은 적용 방식과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를 보입니다. 이해는 도덕적 자각과 사회적 습관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규율입니다. 순자는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수양되고 사회적 규율을 따르도록 교육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현대의 법적 규율은 강제력과 처벌을 수반하는 경향이 큽니다. 즉 법은 외부적인 권위와 강제력을 통해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반면 예는 내적인 도덕성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예는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지만 현대의 법적 규율은 보다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그 범위도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법률 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이며 모든 개인이 법을 준수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습니다. 이는 예보다 더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교육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교육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육은 종종 지식과 기술 습득에 더 중점을 두며 도덕적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자의 철학에서는 도덕적 수양이 인간 본성을 교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순자의 기준에 따르면 현대교육은 도덕적 성숙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규율과 함께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도덕적 규율이나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자의 성악설에 기반한 교육적 접근과는 상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교육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인성교육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순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고 본성을 교정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가치의 상실이나 윤리적 판단의 혼란은 현대교육이 순자의 관점에서 한계를 보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순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 인간 본성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도덕적 가치와 책임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도덕적 수양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순자의 철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중요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